네, 안녕하십니까. 국물 없는 기자회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묘성 장군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김묘성 장군님이 최근에 우리 평화나무가 이제 제작하는 2023년 달력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혼자만 한 건 아니지만은, 예. 근데 우리 김 장군님의 너무 사진 보셨어요? 봤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떤 정말. 보여드릴까? 네네. 예. 어떤 파쇼인가요? 이따가 끝나고. 예? 네. 어떤 파쇼인가요? 개인 뭐, 옷이었습니다. 예. 네. 원피스에다가 이제 왕관을 하나 씌우신 거. 아하. 예. 이런. 너무 이뻤습니다. 아하. 예.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팔 건데요. 팔 거예요? 네, 팔 거. 수익금은 전부 다 저 평화나무를 위해서 네. 쓸 예정입니다. 선물인 줄 알았는데 예. 파는 거였군요. 예. 그거 우리 평화나무 정기 후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네. 무료로 보내드리고, 예, 그것도 이제 판매용도 있습니다. 매 연말 때 날라옵니다. 달력하고 달력을 평 보내드리고.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모델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촬영을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묘성 장군 외에 또 내세울 만한 모델은 어떤 분이 있어요? 우리 촬영하신 분들이 박지희 씨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 여현조 씨 있고. 네. 미셸도 송서미 있고. 씨, 네. 미셸도 있고. 다 예상 가능한 후보. 그렇습니다. 안규령 부대변인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6분이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정말 이 달력으로 놓기에 너무 참 반가운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얼평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뭐 어때요? 우리끼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그런가? 예,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안 불편하세요? 안 불편합니다. 이런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우셔서, 예, 정말, 이게 벽에다 그냥 붙이고 싶어요. 꼭 붙여주세요. 예, 여러분 많이 앞으로 저 판매 오픈하면 많이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민동기 기자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아침에 제가 지방에 잠깐 갔다 왔는데, 네. 가는 길에 이제 최경영의 최강 시사를 들으니까, 네. 난 처음에 한동안 계속 최경영 기자하고 동기영이 대화를 나누는 줄 알았어요. 근데 봤더니, 동기영이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목소리는 똑같고, 네. 알고 봤더니 두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최경영 한 사람하고 게스트 두 사람. 그 한 사람이 김민아인데, 네. 뻘소리를 좀 하더만. 네. 동의할 수 없는 뻘소리. 동기영은 아주 정갈한 브리핑을 했는데, 김민아는 정치적 훈수를 두더라고, 브리핑하러 나온 사람이. 원래 제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팩트 전달 플러스 약간의 코멘트고 이제 김민하 평론가의 역할은 이제 시사평론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평이 좀 비중이 많고. 형님이 논평을 못해 브리핑 왜 제약을 두죠? 난 좀 이해를 할 수 없네. 제약을 두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사안을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팩트 전달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이다. 예. 이제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제작진이 제가 정리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목소리가 너무 똑같아가지고. 진짜요? 나는 진짜 둘이 방송한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똑같다고? 똑같았어. 김민하 목소리가 같아. 들어봐 아침마다. 아닌데? 예. 앞으로 목소리를 달리해야겠어요. 예전에 김구라 형이 저녁 프로그램 한 적이 있었어요. 이름이 김구라의 초저녁 쇼. 거기서 제가 이제 게스트로 나갔는데 제가 어투나 보이스 컬러가 김구라 형하고 많이 비슷한가 봐요. 예, 많이 비슷하대. 그래서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듣네요. 뭡니까? 가수 빅마마. 누구시지? 성함이? 이영현 씨? 이영현 씨인가? 그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그 다음 게스트였는데, 네. 나를 잘 몰랐을 때, 방송을 듣고 왔는데, 김구라 씨가 혼자서 질문하고 답하고 그런 줄 알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네네네. 목소리를 조금 달리하겠습니다. 십수년 전의 얘기입니다. 십수년 전에.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한 사람 보이스 컬러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유독 똑같아서 동기형이처럼 뻘소리를 할 사람이 아닌데. 어떤 뻘소리였는데? 이렇게. 자꾸 정치적 훈수를 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특검을 조건으로 해서 대통령 시정연설 예산 관련해서 시정연설에
보이콧 하려고 하는 민주당 태도는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군요. 아니, 보기에 따라서는 합당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죠. 한 목소리만 대변하지? 난 그래서 좀 의아했습니다. 원래 야당이 그런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럼 당연하지. 그 여론조사 붙이면 거의 5대5로 붙을걸? 맞아요. 근데 왜 그 일방의 목소리만 나오나 싶었는데, 그래서 아니 동기형이 저런 얘기할 사람이 아닌데 했는데 보니까 동기형이 아니었어요. 다행입니다. 예. 참고로 최경영 기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김민하 평론가와 제 둘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스크를 써서 그런지 않을까. 아니 뭐 하여튼 그 예전에 또 그때 초저녁 쇼가 생각이 나는데, 그거 참 그 정권 교체 됐을 때 노무현 대통령에서 이명박으로 정권 교체됐을 때 그 무렵에 방송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김구라 형이 설마 뭐 정권 바뀌었다고 MC가 바뀌고 뭐 게스트가 불이익당하고 그런 일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서 저한테 이번 그 대선 때 정동영 후보를 찍은 김용민 씨 나오셨습니다. 방송에서. 근데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런 얘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그리고 그 2008년 1월에 우리 저 아내의 오빠가 결혼을 하셨어. 그래서 양복을 잘 입고 이제 갔더니 오늘 김용민 씨가 양복 차림으로 오셨다고. 예, 그렇습니다. 했더니 김구라 형이 오늘 저 한나라당에 가서 구명 활동을 벌이고 온다고. 예. 야. 그리고 나서 그 여름쯤 돼서 둘 다 잘렸습니다. 우리 둘 다 잘렸어요. 당시만 해도 둘 다 잘릴만한. 그게 아니고 김구라 씨의 정무 감각이 상당히 그때만 해도 좀 순진했네요. 아니 근데 당시만 해도 뭐 이명박이 돼도 나라는 안 망한다 이런 정서가 있었어요. 그래? 지금과는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농담은 허용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나 보네요.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정권 바뀌면은 안 되는구나. 조금만 이 정권의 칼라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바로 목이 날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없던 때였어요. 워낙 그 김대중 노무현 그 10년의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언론의 자유가 만개했기 때문에 설마 그런 후퇴하는 세상이 오겠는가 했는데 후퇴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요즘은 그런 발언은 거의 꿈도 못 꾸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 KBS 다 잘려가지고 내가 한동안 너무 좀 절망감이 깊었어요. 그래서 그 KBS의 PD들이 얘기하기를 그 당시는 서류로 올라가면은 게스트로 김용민 시사평론가면 다 커트를 당한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KBS와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 그때 그 미디어 토크 할 때도 얘기한 건데 이름을 김용판으로. 아니야 형님 아니야. 그 잘못 알고 있어. 그 당시 사장이 이병순이거든. 이병순. 그래서 이름을 김병순으로 바꿔볼까. 김병순 하면 KBS 아닙니까? 또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여지없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김구라 형하고 이제 대화 나누기를 형님 그 김구라도 다 잘렸거든요. 다 KBS에서 잘렸죠. MBC는 좀 남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 형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형님 그거 참 그때 김구라 씨가 잘린 이유는 이제 그 촛불 집회 당시에 막 돌았었어요. 김구라는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이 서울시장일 때 서울시장이 그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늦었다고 녹화에 늦었다고 막 이명박을 욕하기도 했고. 또 당시 또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교육부총리가 시골 학교 교사 출신이었거든. 근데 이명박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무슨 시골 교사 출신이 부총리를 하냐고 교육부 장관을 하냐고 그랬던 거야. 그랬더니 김구라 형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은 그렇게 말하면은 노가다 10장이 서울시장 됐다고 하면 기분이 좋겠냐고. 잘릴만해. 노가다 10장이 서울시장 됐다고 하면 기분 좋겠냐고. 근데 그 이후에 그 굉장히 김구라 님이 조용하게 살았는데 다시 지금 그때 얘기는 이제 2008년 얘기야. 2008년 그쵸. 얘기. 그래서 그 당시에 김구라가 정말 돌직구를 날렸다. 정말 바른 소리를 했다. 이러면서 그때 다음 아고라에서 돌았었지. 그래서 그 형은 정말 조용히 잘렸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또 요란하게 또 나 잘렸다 이러지도 않았어. 나한테 이제 뒤에서 이제 하는 얘기로 내가 언제 대통령을 씹었니? 내가 씹은 새끼가 대통령 된 거지. 이거 10년 전에 무수히 많이 얘기했던 건데 다시 하니까 또 사람들이 빵 터지네. 이게 그때 김용민 PD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 둘 다 그 한복판에 있었어요. 그때 이제 한 프로 같이 나갔었거든. 우리 저 동기 형이. 근데 동기 형은 그냥 스스로 그만뒀고 나는 어떻게 좀 더 먹을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좀 계속 남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당했지. 목이 잘렸어요. 아니 진짜 황당하더라고. 멀쩡한 그 PD가 있었는데 갑자기 인사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지역을 따라 노래 따라 한민족 방송 그거 하셨지. 예. 하여튼 뭐 그때 일이 굉장히 저에게 큰 충격이었는데 뭐 그때를 경험해서였는지 이 정부 들어서 뭐 방송 하나 출연한 게 없으니까 마음이 참 편합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윤석열 타도를 얘기하고 그럴 수 있었던 것도 뭐 어디 얹힌 게 없으니까 발 걸친 게 없으니까 그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제 그 정권 타도의 메시지가 안 나오기를 기대한다면 출연을 시키면 되겠다. 역시. 아니 농담이고 예. 계속 타도 얘기하니까 불편해서 한 사람 안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 나왔어요. 풀샷으로 한번 잡아주세요. 오늘 좀 많이 비지 않습니까? 예. 오늘 안 나오시는 줄 모르고. 아니 농담이고 우리 저 정상근 기자가 오늘 또 정말 1년에 한 번 하는 휴가를 10월 말로 잡아가지고 단풍놀이 갔나? 하여튼 뭐 오늘 보니까 또 저 정상근 생일이야. 아, 진짜요? 맞아요. 오늘 정상근 생일이야. 생일을 맞아서 어디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무원 기자회 끝나고 여기 나가면서 어디 뭐 멀리 가냐고 멀리 못 간다고 이거 금방 어디 뭐 가족들하고 좀 갔다 올 거라고 그래요. 이제 생일이라서 그런 모양이구나. 네. 네. 정상근 기자 생일 축하하고 참 고맙네. 생일 나 오늘 생일인데요 이러면은 뭐 또 챙겨야 되잖아 또. 아유 귀찮은 일인데 이거 진짜 잘 됐습니다. 카카오톡에 뜨지 않나 싶은데요. 카카오톡에 떴어요. 떴어요? 예. 아들 사진 올렸더라고. 카톡을 탈퇴하든지 해야지 이거 신경 써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 그래요. 자 오늘 저 국물 없는 기자회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떻게 광고부터 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안 돼요. 집회 얘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집회. 그래요. 지난 토요일 집회. 왜냐면 지금 가스레인지를 돌리고 있거든. 전자레인지를 돌리고 있거든. 가스레인지를 돌려.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가스 난 시대에. 예. 네. 그 지난주 토요일에 그 서울시청역 7번 출구부터 이제 숭례문 쪽으로 처음에는 한 차선만 이렇게 한 차선이 아니죠. 그 한 차로만 막았다가 너무 사람들이 물밀듯이 오니까 그냥 10개 차선을 다 열어가지고 그때 집회를 했습니다. 참 그놈의 경찰 추산, 추산 때문에 이야기가 완전 다른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이재명 씨가 집권하고 민주당이 야당이 되면요, 촛불 시민들이 그런 고초점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진리가 어디 있고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뭐라고 발표하든 신경 쓰지 말고 다만 보니까 숭례문에도 사람들이 건너오질 못해가지고 숭례문 앞에서 이렇게 서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만약에 거기 한국은행에서 이제 서울역으로 가는 그 차로까지 다 열어줬다면은 어마어마하게 꽉 찼을 겁니다. 아마 서울역까지 찼을 거예요. 근데 막 차로를 막으니까 우리 형님들, 형님들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보다도 나이 많은 남성 전 이 형님. 아니. 민주화 갑자기 형님들. 오셨는 줄 알았네. 네, 민주화 형님들이 또 호남 사투리도 짙습니다. 또 우리 또 호남하면 또 민주주의의 심볼 아니겠어요? 형님들이 막 그 경찰들을 약 올리는데 이건 정말 녹음을 했으면 좋았겠다 싶었는데 야 그 검찰 따까리 나는 주제에 쪽팔리지도 않냐 이렇게 막고 서 있고 야 니들 집 뭐 하는 거냐 한 번 살면서 말이야 이렇게 한동훈이 윤석열이 똥구멍이나 핥고 말이야 너희들 쪽팔리지도 않냐고 와 진짜 이런 거침없는 마치 그 벌교의 꼬막 같은 그런 욕설이 막 가는데 동공이 흔들리더라고 경찰들이. 예, 그래서 이건 녹음해서 일선 경찰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시켜서 하는 건데 우리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한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는 그 사람들도 솔직히 마음의 소리 마이크를 딱 대보면은 겁나게 불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그리고 경찰국장 국수보내 왜 있잖아요. 프락치. 이 인간들한테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M1분들이 욕을 먹어가지고 좀 안타깝긴 했지만은 그분들도 불만이 엄청 많을 텐데. 이게 이제 사실 행진을 하면요, 한 개 차를 갖고 그 스피커를 열어서
시위 군중들과 함께 이제 행진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차가 10대가. 왜냐면은 한 개 차로 하면은 이 수십만을 어떻게 다 듣게 만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미 1호차의 그 대열은 진작에 도착했는데 삼각지에 10호차쯤 되는 분들은 아직 서울역도 도착을 안 했다는 거야. 얼마나 이 행렬이 길었는지 이거 보면서 저는 이제 이거 밑바닥 민심이 움직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회 자주 나오는 분들 참 고마운 분들인데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생전 처음 집회 나온 분들도 꽤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이 상황을 윤석열이가 본들 저기 신경이나 쓰겠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윤석열을 위해서 우리가 집회를 연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시민들이 이제 결집을 하는 거죠. 동일한 의지와 또한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 이런 걸로. 그래서 민주당으로 하여금 이제 국민의 바다에 몸을 던져라 이런 메시지도 보내고 또 우리끼리는 공포심 또 모멸감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행진 한번 하면은 이건 정말 이 무브먼트는 이 몸과 마음을 전부 다 수련시키는 뭔가 리프레시 시키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집회 때 좀 많이 나오시고요. 11월 19일인가요? 그때 아마 또 전체 전국 총집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예, 그 11월 19일에 그 전국 총집결 집회 그 이전에 물러나기 없기 윤석열이 집회 한 번 더 해야지. 한 번에 무너지면 너무 좀 우리도 좀 보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보람이 있어야 합니다. 타이밍 좀 서로 맞추는 걸로. 예,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정상근 기자가 이제 휴가를 가셔가지고 저희가 세 사람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광고는 해요? 하겠습니다. 마스크부터 너무 지금 오늘 볶음밥이 그 냄새가 좋아가지고 지금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잠시 후 볶음밥도 만나보시고. 자, 먼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 까만 마스크예요. 전 노란색입니다. 노란 마스크. 색깔 저는 까만 거. 그래요. 분홍색도 있더라고요. 전 까만색입니다. 살구색도 있고. EB의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EB의 마스크. 장시간 마스크 끼는 분들 귀가 아프고 숨쉬기 힘드시죠? 김용민닷컴에 EB의 마스크를 착용하면은 이런 걱정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칼국수 이어밴드로 넓적한 귀끈이 장시간 착용해도 귀가 당기거나 아프지 않습니다. KF94 마스크는 보통 숨쉬기 어려워서 덴탈 마스크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EB의 마스크는 KF임에도 숨쉬기가 편합니다. 곡면 입체 구조로 입에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러네. 숨쉬기 너무 편해요. 네, 그래요. EB에는 4중 구조 필터로 고효율 초정전 보호 필터를 적용해서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방어력이 우수합니다. 필터부터 설비, 원자재 모두 국내산이고요. 엄격한 품질 관리와 위생 관리로 믿을 수 있는 제품임을 자부합니다. 화이트 그리고 화이트도 있고요. 요 블랙이고요. 베이지색, 그게 베이지색인가요? 아니요, 베이지색 따로 있어요. 노란색. 네, 요건 노란색이고요. 연핑크도 있고 맞아요. 카키. 해서 8가지 다양한 색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패션 마스크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역시 우리 김효성 장군님이 쓰시니까 패션 마스크네요. 요건 박수를 좀. 네. 중형입니다, 중형. 옐로우고요. 자, EB의 KF94 부리형 마스크. 좋아요. 숨쉬기 좋은 부리형 마스크 30개 들어있는 거. 사이즈가 3가지입니다. 부리형. 예. S, M, L. 예. 홈쇼핑인 줄 알겠네. 달력 모델 한번 하시더니 그쵸. 굉장히 막 달력 모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좋아요. 그림만 좋습니다. 예. 좋아요. 진짜. 네. 자,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 작가였다고 하더라고. 엄청 잘 찍어주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EB의 KF94 부리형 마스크 30개 들어있는 거. 이 사이즈가 S가 스몰이겠죠? 스몰. M은 미디움. 미디움. 네. L은 라지. 라지. 예.
15,450원입니다. 30개 들어있는 거. 오, 괜찮네요, 가격도. 저도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라지.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라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쓰면은 좋네. 약간 작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벌려야 돼? 네. 좀 넉넉하군요. 지금. 이걸 이렇게 네. 그래서 특대를 제가 쓰거든요. 아,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네, 라지를 써도 좋네. 좋아. 진짜. 이거 쓴 것 같지가 않아, 느낌에. 그쵸, 그쵸. 좋습니다. 숨쉬기 좋고 얼굴에 착 달라붙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쁘다고? 내가 예쁘다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야, 내 살다가 내 예쁘다는 소리도 처음 들어보네. 예. 자, 이번에는 여러분 퀵킷 볶음밥을 여러분들께 선사하겠습니다. 또 먹어야겠네요. 퀵킷 볶음밥 2종 할인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자, 고물가 시대에 배달 음식 한 끼를 대신할 현명한 선택. 맛 좋은 간편식 퀵킷 볶음밥. 냉동인데요. 그대로 이제 부어가지고 3분 내지 4분 정도 볶으면 기름 한 방울 없이 윤기가 쫘르르 올라오면서 먹음직스럽게 완성됩니다. 퀵킷 볶음밥의 밥은 스팀이나 전기로 대량 조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마솥 직화 방식으로 지었기 때문에 밥알이 탱글하고 그야말로 살아있고 밥맛이 좋습니다. 게다가 밥알 하나하나 분리해서 동결시키는 기술 덕분에 식감이 정말 집밥처럼 고슬고슬합니다. 프라이팬 4분, 전자레인지 4분이면 완성되니까 아이들 도시락도 뚝딱, 직장인들 간편하고 알뜰한 점심, 귀찮은 저녁 한 끼도 뚝딱. 한국인은 밥심 아니겠습니까? 맛있는 퀵킷과 함께 끼니 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월 2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단 일주일 동안 김용민닷컴에서 역대급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 퀵킷 햄 야채 볶음밥 6팩 들어있는 거. 예. 11,500원입니다. 와, 세상에. 이게 한 개 얼마야, 그러면은? 진짜 가성비 2,000원도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 자, 김치 볶음밥 6팩. 12,900원인데, 이건 그래도 거의 2,000원 꼴입니다. 여러분, 퀵킷 볶음밥 주목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한번 모니터 좀 넘겨주세요. 예, 그래요. 아이고, 이거 오늘 다 저걸로 햄볶음밥으로 준비하셨구나. 아이고, 이뻐라. 예, 우리 드셔보시고. 아이고 예쁘네요. 예, 예뻐요. 예. 예. 아이,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예. 자, 또 있습니다. 드셔보시죠.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어머머머. 계란 후라이도 너무 예쁘게. 후라이까지. 그래요. 아, 이것도 달력처럼. 달력처럼. 자, 저는 먹으면서. 뜨거울 것 같아요. 뜨거워. 뜨겁죠? 얼마 안 왔으니까. 네? 뜨거운데 맛있어. 자, 햄과 완두콩. 그리고 뜨거울 것 같아요. 김이. 김이 막 나네요. 자, 맛있다. 이거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린 게 다죠? 그렇지. 이거 뭐가 저기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요거 넣어가지고 요거 넣어가지고 그냥 돌리면 돼요. 이거. 딴 거 필요 없어요. 네. 무슨 저기 요리 실력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전자레인지 돌릴 줄만 알면 돼. 집에 다들 냉장고에 김치는 있으니까. 네, 그럼 딱이네. 정말 좋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게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한 번 드시는 밥도 제대로 먹어야지. 그렇죠. 대충 부실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내용물이 되게 실해요. 완두콩, 햄, 당근, 옥수수 뜨거. 다 들었네요. 좋아요, 정말. 햄도 좀 좋은 햄인 것 같아. 자, 흰자까지 해가지고. 뜨거. 좀 이렇게 뒤적뒤적해서 식히셔야 될 것 같아요. 뜨거워서. 냉장실에 음료도 있어요. 그래요? 네. 3만 원씩 받는 거죠? 네. 눈물이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니죠, 지금? 뜨거워서 눈물 흘리시는 줄 알았어. 아, 너무 맛있어요. 아니, 밥만 먹는데도 이렇게 맛있네. 응? 여기 보니까 진짜 뭐 엄청 들어가 있어. 네. 아니, 너무 풀밭이네. 아, 이게 왜 안 느끼한지 보니까 이게 고추도 들어가, 파인가? 파. 파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파, 그죠? 아, 파인가? 아닌가? 파, 맞아. 파네요. 아닌가? 파. 와. 오늘 제가 청주에 갔다 왔는데요, 아침에. 청주? 네. 근데 성화동을 지나갔습니다. 성화동이 어디냐면 KBS 청주방송총국이 있는 곳인데, 뭐 무슨 태풍이 오거나, 큰 비가 오거나, 폭설이 내리거나, KBS 중계차는 항상 청주시 성화동에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요? 청주시 성화동에 사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 갔다고 봐야죠. 그 앞에서, 응? 아, 정말 좀 KBS 너무 안 나갑니다, 정말. 그 왜 지역 케이블 방송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거기도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다니는데, 응? KBS는 잘 안 나가요. 뭐 사람 수가 적어서도 있지만은, 아, 적으면 예산을 좀 달라고 해야지. 응? 아, 여러분, 정말 이게 맛있는 볶음밥을 저희만 먹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청주시 송화동에서 시켜도 여러분 배달이 됩니다. 예. 춘천시 온이동에서 시켜도 배달이 됩니다. 춘천시 온이동은 KBS 춘천이 있는 곳입니다. 네. 다 꿰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데 고향이기도 하고. 근데 와, 뭐 거의 거기도 앞에 실개천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공지천은. 어? 근데 사실은 소양강, 북한강 이쪽이 저 포스트인데, 핵심 포스트인데, 거기는 안 가고 그 앞에 개천에서 막 그 비가 많이 왔다 뭐 이러고 있으니. 아, 그건 시청자께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아마 중계차가 나간 것도 아니고 아마 선을 길게 끌어가지고 방송한 게 아닐까 싶은데, 예. 그런 방송을 하려면 여기 방송국 앞에서 지금 라이브로 연결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게 정직한 거 아닙니까? 야, 근데 이게 양이 꽤 많죠? 많아요. 진짜 한 끼 넉넉한 한 끼네. 자, 다 드셨어요? 전 한 숟갈만 먹고 진행을 해야겠네요. 다 먹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끝나고 다 드시죠. 다 먹었습니다. 아유, 형님 다 먹었네? 아유, 저는 아유, 깨끗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 형님부터 하실까? 음료수. 밥값을 벌어야 되니까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버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저한테 적절하거든요. 양 많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먹기에는 이거 양이 많아. 자, 제가 선물로. 익숙하지 않은 맛일 수도 있습니다. 요, 저, 민트 초코인가요? 그건 아니고 아, 네. 복숭아 맛이라는데 그래. 복숭아 맛. 물 먹자. 어우, 아, 되겠다. 민트 초코라고 해서 좀 당황했어. 아니야, 얘 맛있어. 반죽 왜 조심해요. 그래? 왜 그 사람이 먹는데 그 참 경고를 해. 그 먹으면 이상한 맛이 난다는 게. 형님 주세요. 그렇죠. 네. 예. 아유, 여러분 잘 먹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거 광고 때문에 우리가 다 먹네요. 콜라 드림월드? 예. 제로 슈가. 이게 코발트 맛이야, 코발트 맛. 네. 이거 따면 왠지 터질 것 같은데? 수은이 좀 함유되어 있는. 농담입니다. 여러분. 오늘 김장군과 제가 마루터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있어. 아, 진짜. 터지지 않을까요? 자, 그래요. 자, 우리 그러면 동기형부터 하시죠. 동기형부터 오늘 이야기 보따리 한번 풀어주시죠. 맛있네. 맛있어. 맛있네.
그죠? 네, 괜찮아요. 그래, 수분 맛도 나고. 수분 맛도 나지. 아, 뒤에 아니, 약간 맛있어. 수분 맛이 네, 나는군요. 자. 네네. 저는 이 색깔 아시죠, 여러분? 네. 근데 이건 또 저기 빠졌어. 설탕이 빠진 거. 아하. 아, 아,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 맛있습니다. 감기약 네, 같은 느낌. 네. 감기약 같은 거. 알겠습니다. 자, 그래. 자, 동기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주실까? 많은 언론들이 오늘 그 레고랜드 사태라는 아니 왜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까요? 저 레고랜드 춘천 아닙니까? 잘 강원도 아시죠? 춘천도 김용민이의 고향입니다. 네. 네, 그 중도라고 이 춘천의 중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이 들어봤습니다. 중도가 사실 형님 우리 세대는 MT 장소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중도가 그 북한강하고 소양강 만나는 거기를 뭐라고 그러지? 의암호라고 하나? 거기에 있는 섬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저쪽 삼천동이라고 있었는데 춘천에 지금도 있습니다. 배 타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미 없어졌어. 왜냐면 다리가 났기 때문에. 네.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아들 데리고 야 한번 아빠가 배를 태워줄게. 갔다가 보니까 선착장 표도 없어진 거야. 그리고 봤더니 저녁이 없어졌던 거지. 네. 예, 그래서 아주 정말 아빠로서 매우 참 불찰이 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네. 레고랜드 사태라고 해서 음. 많은 언론들이 오늘 보도를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흔히 말하는 찌라시 있죠. 네. 정보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돌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흔히 말해서 9월 말에 이 레고랜드와 관련해서 원래는 지급 보증을 강원도가 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못하겠다. 우리 못 갚겠다. 이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근데 요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근데 언론들이 특히 그 지역 뉴스든 중앙 뉴스든 김진태 핵심 워딩이 있는데 내가 찾아봤어요. 핵심 워딩이 뭔가요? 레고랜드는 레고랜드, 강원도는 강원도다. 이 뒷감당을 강원도가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 했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디폴트를 친 거야.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니, 그럼 그 워딩 얼마나 언론들이 받아쓰기 좋아요. 상징적이고. 그게 없고 그냥 난삽한 그런 설명. 그렇죠. 어려운 그걸 얘기들만. 인서트로 갖다 쓴 거예요. 방송 뉴스에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맨 끝에 했던 발언. 응? 강원도는 강원도, 레고랜드는 레고랜드입니다. 이제 출구 전략을 찾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했다고. 그래서 디폴트 한 거 아니야. 왜 그 상징적인 표현들을 안 쓰고. 하여간.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사실 그 최근 들어서 이미 오래전부터 약간 진행이 되긴 했습니다만 회사채, 기업 어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로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흔히 말해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기업 어음 시장에 흔히 말해서 핵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렇잖아도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서 혹시 좀 듣기 불편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쵸. 김진태가 그 최문순 그 도지사 때 지급 보증을 하겠다. 그러니까 레고랜드 해가지고 손해 보면은 또 빌린 돈 이거 못 갚으면은 우리 강원도가 최종적으로 책임지겠다, 뒷감당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김진태가 이제 딱 도지사가 되고 나서 이거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이다. 이걸 왜 우리가 뒷감당하냐? 그래서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금 조달이 2,050억 정도 네.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강원도가 지급 보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한다는 그런 얘기는 요쪽 채권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거예요, 이거. 그렇지. 가장 신뢰가 있는. 아니 나라가 망하지 않고서야 그쵸. 그거를 안 갚겠나? 최고 신용 등급. 그렇지. 어려운 말로 A1이라고 하는데 네. 그게 A1이 그랬군요. 최고 신용 등급이에요. A1이 뭐 A1 회사 이름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최고 신용 등급이 왜냐면 대한민국이 망할 리가 없잖아요. 그쵸. 강원도가 망할 리가 없잖아. 네. 근데 그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돈 넣은 사람들은 가장 믿을 만한. 지자체 A1이니까. 그 실제로 내 아는 어떤 분은 통장을 우체국 통장만 갖고 있어. 그 우체국이 망할 리가 없지 없거든. 않겠느냐. 예. 뭐 그런 생각으로. 네. 그런데
김진태 지사가 갑자기 본인이 도지사가 되고 나서 이거 우리가 지급 보증 안 한다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자체가 지급 보증을 한 것도 이렇게 못 믿을 부도가 정도면 나네? 이렇게 되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 건설사 그 회사채 발행한 거 나머지 일반 회사들이 회사채 발행 이런 거는 줄줄이 이제 부도가 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안 돌기 시작을 한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렇잖아도 불안정했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거기에 완전히 그냥 불을 붙인 거예요. 불을 질렀어. 그래서 저는 언론들이 이 네이밍을 잘못했다고 봐요. 이거는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야. 레고랜드가 뭔 잘못을 했어? 그리고 이거를 언론들이 간과하고 있는데요. 그럼 레고랜드 이런 거 강원도지사 최문순 시절 때, 최문순 지사 시절 때 레고랜드 이런 사업 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한 얘기 보면 김진태도 까긴 깠어. 근데 그러면서 재정 자립도가 강원도가 21점 몇 %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사업을 한 거는 최문순 전 지사 잘못이다. 그런데 시작이구만, 또. 김진태 지사가 여기다 불을 붙인 거는 좀 문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던데 그것도 어폐가 있어요. 왜냐? 최문순 전 지사가 강원도지사를 할 때 김진태 의원이 춘천의 지역구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지. 그때 레고 있잖아요. 레고랜드. 네. 이거 유치하기 위해서 본인도 뛰었어. 그렇지. 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자꾸 이게 그 지연이 됐거든요. 지연이 됐을 때 심지어 김진태 의원이 그랬다니까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한테 이거 빨리 하도록 해라고 빨리 막 이렇게. 아니 그리고 거기가 이제 문화재 맞아요. 계속 발굴이 누적이 발굴돼 가지고 그래서 시기가 더 늦춰지기도 그래서 하고. 이제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계속 들여다봤는데 끝내 이제 그냥 레고랜드 짓는데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발표하니까 만약에 레고랜드 못하게 되면 자기는 소양강에 뛰어들 마음이었다. 김진태가 그렇게 트윗에 올렸어. 야, 소양강 그런 얘기도 있었어. 소양강 드립됐었다니까. 예. 소양강 드립. 소양강이 얼마나 깊은데, 얼마나 깊은지, 들어가 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의심하는 거는 김진태 지사는 제가 봤을 때 전 지사이기 때문에 마치 이재명 지금 대표가 성남시장 했을 때 모라토리움 한 것처럼 그거를 약간 벤치마킹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 효과. 벤치마킹 하려고 했지. 근데 당시에 2010년에 성남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죠. 우리는 지금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야 너희들한테 못 갚으니까 그냥 다 인생의 좋은 교훈으로 알고 그냥 눈물을 삼키라고. 그게 아니라 성남시는 못하니 경기도든 혹은 중앙정부든 거기서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였어요. 맞아요. 그 모라토리움하고 지금의 이 디폴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금은 이미 채권 시장이나 기업 모험 시장 자체가 막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 경제 불안으로. 그런데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이거 못 갚어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시장 자체가 완전히 지금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빨리 빼야겠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김진태 지사는 이 상황을 본인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뭐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이런 파장이 미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전광훈 있지 않습니까? 네. 전광훈이 그 알받기로 500억 받기로 한 상황인데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 장위 19역 계속 서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움 말씀 주시는 건설업계 관계자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 양반한테 오늘 아침에 형님 김진태 사태가 장위동 19역에 미칠 여파가 있을까요? 물어봤더니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아는 시행하는 분께서 김진태 보고 미친놈이라고 하시더군요. 롯데건설 같은 메이저 건설사조차 레고랜드 여파로 롯데캐피탈에서 1조 5천억인가 긴급 지원을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금융 쪽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아마 비슷한 말을 들을 겁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은 거미줄처럼 물려 있어서 제주도 나비 날개짓으로 강남 한복판에 폭풍우가 일어날 그런 구조입니다. 맞아요.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급하게 50조를 틀어 막은 것이죠. 고금리 정책의 목적이 시중의 유동성을 줄이는 건데 정부가 50조를 투여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50조 긴급 투여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래서 제가 김진태를 경제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50조 플러스 알파를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시중에 돈을 풀겠다는 거예요. 네. 지금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시중에 돈을 다 끌어모으고 있잖아. 금리를 올려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 김진태가 2천억 못 갚겠다. 5천억 못 갚겠다. 그래서 2천억, 지금 네. 50조를 지금 그래서 100배 아니야, 100배. 네, 2천억으로 막을 수 있는 거 지금 50조를 날리고 있다고. 50조 플러스 알파인데 2천억인가요? 네, 2천억. 네, 2천억인 거를, 예. 50조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지금 이 정도 이제 대책을 마련을 했기 때문에 오늘 윤통이 용산 출근하면서 다 이제 안정적으로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말하는 식으로 웃기고 자빠졌네. 맞아요. 아유, 내년 인간은 상반기에 진짜 도대체, 난 진짜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 경제를.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되어오는 회사채 있잖아요. 네. 이게 68억 정도 돼요. 68조? 68조 정도 돼요. 68억은 형님. 아, 68억은 뭐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68조, 70조 가까이가 된단 말이에요. 예. 50조 플러스 알파로 못 막는다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그러면 세계 경제가 좋아지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냐? 더 나빠져, 더 나빠져. 한국 경제는 내년이 위기란 얘기가 있어요, 진짜. 네, 있죠. 근데 50조 플러스 알파로 안 됐을 때, 그럼 내년 상반기에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냐고. 또 때려 넣어? 그때쯤이면 나는 뭐 타도 될 테니까, 쫓겨날 테니까, 뭐, 나하고는 상관없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윤석열이가?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신용의 문제예요. 네. 문제는 이게 뭐 2천억대의 문제가 아니라 신용의 문제라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한테, 한 2억 사기를 쳤다고 쳐봐요. 그래서 막, 너 이 새끼, 너하고 인간관계 끊을 거야. 그럼 너 고소할 거야. 근데 그 사람이 그 2억을 갖고 온단 말이지. 이게 수습되는 겁니까? 이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계속 이어지겠어? 에이, 안 되지. 아니지, 신용이야, 신용. 그쵸. 문제는 지금 본질은 신용인데 어떻게 뭐 그냥 김진태가 뭐 내년까지 다 강원도 돈으로 갚겠다. 뭐 이미 그렇게 끝났죠. 이미 늦었죠. 예. 그 늦은 거지. 아니 그 왜 모라토리엄이 아니라 그 디폴트 선언을 해. 쓸데없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정치적으로 그 레토릭을 한 거예요. 최문순이가 싼 똥은 내가 안 치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민주당 찍으면은, 뒷감당 못하니까 민주당 찍지 말라고.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민주당이 한 것도 아니에요, 레고랜드가. 다 같이 했어. 그거 김진선 지사라고. 맞아요. 그 저기 네. 한나라당. 네. 그쪽 때부터 이제 그 양해각서를 맺었고, 뭐 무소속으로 당선됐습니다만 나중에 그쪽으로 간 걸로 알고 있는 이광준 춘천시장도 굉장히 역점을 두고 추진했고, 우리 김진태가 그 소양강 드립을 하면서까지 또 밀었던 사업이 바로 레고랜드 사업이라고. 그리고 그게 지금 뭐 문화재 발굴되고 네.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자꾸 연기가 돼서 그렇지 다른 지자체들 보세요. 찾았네요. 역시 만약 이거 안 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했는데. 야, 이거 저게 진짜 이거. 저때 다른 데서도 엄청 달려들었어요. 네. 그래서 강원도가 이제 픽업을 한 거야. 그래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찾아주셔서. 이게 뒷감당이 되는 말을 해야지. 뭐 이런 말을 뭐 하든 뭐 저런 말을 하든 뭐 나중에 뭐 말 바꾸기만 하면 되니까. 약간의 그 정치적 감각이 있었으면은 저걸 뒤져가지고 없애버렸을 때. 그게요. 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뭐 지금 사람들이 다 과거의 자신들과 싸우고 있다고. 그렇지. 했던 말을 계속 뒤집고 있고 아닌 거라고 얘기하고. 그 윤석열이가 그 과거에 민주당도 자기 집권했을 때 저 언론사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압수수색 한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네, 그렇죠. 주체가. 그것도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아니 나는 그 기자들이 알면서 그렇게 쓰는 건지 진짜 몰라서 그렇게 쓰는 건지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다가 채널A 기자들이 막아가지고 압수수색을 못했어요. 근데 오늘 그때 그래가지고 대치를 하다가 우리가 이미 제출할게. 그래서 오케이 이미 제출해. 그러고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압수수색 성공 못했다고 채널A도. 근데 오늘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랬다는데요. 압수수색을 막는 것은 범죄라고. 네. 그러니까 그런 말도 했어요. 그 수사기관을 이제 선택할 수 없다. 근데 그 당은 왜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느냐, 이제 특검으로 가자고 하는 거에 대한 반박인데, 우리 이제 한동훈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2020년 7월 31일 기사를 보니까, 검언유착 수사팀 바꿔달라.
한동훈이 이런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빠야 과거에 자신들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다는 그렇지. 그 중앙지검 검언유착 수사팀 수사받을 수 없다. 여기로부터 수사받을 수 없다. 이러고 있어요. 야, 저기 핸드폰 비밀번호도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 수사에 안깐 분이 저런 얘기할 상황은 수사에서 아니죠. 비협조한 놈들이 말이야. 그래놓고는 이제 저딴 소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힐 일입니까. 예.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그 레고랜드 그 얘기를 한 이유는 예전 언론들이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정확하게 지금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해줘요. 대통령의 발언은 팩트가 정확하지 않은 발언입니다. 네. 채널A 압수수색은 못했어요. 이미 제출 형식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사안이고. 네. 그러면 보도를 할 때는 정확하게 보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압수수색 한 것처럼 보도를 그대로 간 것도 문제고. 네. 한동훈 장관의 저 발언도 사실 저 발언이 얼마나 어폐가 있는지 바로 반박을 해줘야 되잖아요. 국무원 기자가 이런 데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바로 나왔는데. 네. 안 한다는 거죠. 아까 레고랜드 사태도 레고랜드 사태가 아니라 김진태 사태예요. 그렇지. 네. 그렇게 가져야 되는데 네이밍을 그렇게 안 붙이고 있다는 거. 그 애매하게 또 김진태가 과거에 레고랜드는 레고랜드고 강원도는 강원도다. 이 발언 이거 들려주면 됩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저기 찾아보면 나옵니다. 어디서 전 발견했냐면은 김진태 TV에서 발견했습니다. 와. 김진태 TV에 나와 있어요. 전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문수 TV처럼 좀 그거 좀 없애지. 네, 살아있으면. 그리고 기왕에 얘기했으니까 레고랜드 사태 얘기했으니까 진짜 이 보수 왜 그런 신화 같은 비슷한 게 있었잖아. 공식처럼. 그래도 보수가 경제는 잘해. 경제는 잘한다. 그랬죠. 쥐뿔 개뿔. 그러니까 아까 레고랜드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전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한전 적자가 심각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탈원전 때려가지고 계속 그것만 집중을 한 나머지 적자는 쌓여가고 있는데 그 적자를 어떻게 커버를 하고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가를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자는 커져가네. 뭐 에너지 정책을 세워야 한전이 뭔가 할 거 아니야. 요금 인상하라든 뭘 하든. 근데 계속 탈원전, 문재인 정부 탈원전만 때리니까 적자 규모는 커져가죠. 그러니까 한전이 한전채를 발행을 합니다. 한전채를 계속 발행을 해. 올해 들어서 21조 8천억을 발행을 했대요. 말이 한전채 발행하는 거지 적자가 그러니까 돈 빌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한전채 발행해가지고. 근데 이게 금리가 원래 한전채의 그 신용도가 트리플 A라고 합니다. 이거는 최고 신용도거든요. 네. 그렇지. 근데 금리가 지금 5.8%래요. 이게 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세상에. 2009년 세계금융위기 때 그러니까요. 4.5%였거든. 금리가. 음. 근데 한전채가 지금 금리를 계속 발행해가지고 이게 5.8%라는 거야. 그래서 한전이 그래도 신용도가 높으니까 시중에 있는 돈을 싹쓸이해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한전보다 낮은 기업이 돈 빌리려 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못 빌리지. 안 되겠죠. 야, 안 돼, 니네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회사채 시장, 기업보험 시장 다 작살이 나고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윤석열 정부가. 아, 그래서 저기 어떤 분이 클리앙에 쓴 글인데, 이거 좀 말이 어렵지 않고, 너무 선명해서 제가 그걸 또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도지사로 함량 미달인 인물을 도지사로 뽑은 강원도민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국내외 어떤 투자자도 김진태가 도지사로 있는 강원도에는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대가를 강원도뿐 아니라 우리가 김진태를 찍은 바가 없는데 이제는 전 국민이 치러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국내외 경제 상황이 극히 불투명한 이때 오로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경제적 문제를 정치적 사안으로 접근하다가 대형 사고를 낸 김진태에 이어서 이런 문제에 어떠한 관심도 어떠한 해결책도 없는 윤석열이가 나라를 망국으로 몰고 있습니다. 97년 외환위기 때보다 어쩌면 더 큰 위기가 다가오는 게 아닌지 걱정스러운 요즘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촛불 집회 나오시는 시민들께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촛불 집회가
굉장히 큰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은 네. 촛불 집회 무서워서 물러날 윤석열이는 아니다. 예. 그러나 다만 시민들에게 우리가 다음에 나갈 스텝을 제시한다는 점, 윤석열이 끌어내리는 거 할 수 있다. 시민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또 점점 더 많은 촛불 시민이 나타나면은 꿈은 이루어진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사실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윤석열 타도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이는 이 위기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 자세도 안 돼 있고요. 의지도 없어요. 나이 60 처먹고 사람이 한번 좀 달라지겠지, 좋아지겠지. 그거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번 또 끌어내린 바 있지 않습니까? 안 되는 사람 끌어내리는 거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똥인지 된장인지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이 똥임이 확인되는 순간, 똥바닥가지를 다 뒤집어 쓰는 순간, 오늘 똥 맞구나. 이래야 합니까, 우리가? 똥 맞구나. 똥 얘기 많이 하네. 오늘 저기 팟빵에 네. 똥 차와가지고 그래요? 똥 펐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게? 똥 차가워서 똥을 팠다? 똥 소리입니다. 분뇨 제거차가 와서 팟빵에 분뇨 거기 연결을 해가지고 쫙 똥을 뽑아내었다. 뽑아갔습니다. 아침에 대한뉴스 방송하러 갔다가 그 소리가 커서 아니 딱 부근에 도착을 했는데 미묘한 냄새가 오랜만이었겠네요. 악취를 차단 못했구나. 나길래 정영진이 똥도 있었을 것이고 최욱이 똥도 있었을 것이고. 예, 그래요. 팟빵 직원들의 똥을 똥 냄새 스튜디오까지 오늘 아이고 이란. 아이고 왜 그런 얘기를 여기 와서도 똥내. 퀴킷 볶음밥 먹고 왜 그런 소리인데? 저 좀 이따 또 먹어야 돼요. 알겠어 말이야. 반 남았는데. 저는 사실 무슨 김용민 우리 이사장이 계속 우리 윤통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 다만 해외 사례를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제 얘기를 가름하겠습니다. 최근에 총리에서 아웃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예, 대영 제국 트러스 영국 총리. 네. 이분이 뭘 하다가 아웃됐느냐? 한국말로 따지면 부자 감세를 추진하다가 세계 경제 돌아가는 판을 못 읽고 영국 채권하고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거든요. 네. 거기도 채권하고 파운드화가 급락을 하면서 보수 진영이 영국 보수 진영이 회의를 해. 야, 일로 와. 안 돼. 나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이게 내쫓는 거는 너 저기 국정 운영 잘못해서 내쫓는 것도 있지만 네가 있는 한 이 안 되는 거야. 경제 심리가 바뀔 수가 없다. 네. 계속 곤두박질 칠 것이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마찬가지야. 김진태 사표 내야 됩니다. 윤석열이도 사표를 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나라 밖에서 한국의 어떤 위상, 신뢰도가 급전직하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반전시킬 길은 윤석열이가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영국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이나 뭐 한국이나 뭐 마찬가지지 뭐. 근데 영국은 내가 진짜 영상을 보니까 한국하고 너무 달라. 이게 영국 채권이 폭락하고 파운드 가치가 떨어지니까 기자가들이 트러스 총리한테 그냥 쉽게 그냥 이래 대놓고. 그 총리로서 너무 무능한 거 아니요? 막 이래. 질문이 그래. 근데 진짜 공직자한테 능력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그거는 야, 너 너무 무능한 거 아니야? 네. 이래. 금기시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도전이라고 어제도 보고. 제가 고깃집을 갔는데 그 고기 뷔페집이었어요. 근데 오전에 뭐 단체 손님이 와가지고 삼겹살이 동이 난 거야. 네, 사실은 정말 뭐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니 요금은 똑같이 받을 거 아니냐? 왜 그 고기 없다는 게 말이 되냐? 고깃집에서 그 고기 뷔페집에서 네네네. 항변을 했지, 항의를 했지. 예,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주 차분한 어조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먹었습니까? 못 먹었습니까? 아니, 네, 저기 없으니까. 못 먹었지 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어제 식사였습니다. 저녁 식사. 예, 참 참담한 식사였는데. 아니 그런 건 어필을 해야지. 왜냐? 내가 돈을 주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그에 합당한 서비스를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세금을 내고 또 월급도 받아가잖아. 또 최선의 행정을 해야지. 못하면 야단치고 너 못하네, 무능하네, 너 그만둬라.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권력자에 대해서는 권력자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국민의 이름으로 내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하는 것 자체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으니 그쵸. 참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무능한 거는 죄악입니다. 공직자의 무능은 죄악이에요. 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네. 아니 솔직히 뭐 고위공직자든 대통령이든 총리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아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욕은 할 수 있어. 네. 근데 그거는 죄는 아닙니다. 네. 어차피 인간 캐릭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무능하다. 아, 그건 전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독재를 많이 경험해 본 나라의 국민들은 그 대통령하고 왕을 자꾸 헷갈려요. 이런 나라에서 국민이 덜 손해 보려면 그 투표할 때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인간이 집권해 가지고 어떻게 국정 운영할지. 여러분들 전 궁금합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이직 안 하셨을 분들일 텐데 묻고 싶어요. 윤석열이한테 뭐가 기대가 됐습니까? 물론 이제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겠다. 이 심리가 강했고 그래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뭐 윤석열이를 찍어야 한다. 그래야 그게 사실은 사표가 안 되고 결국 이제 민주당 정부가 이제 막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대안이 합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안이라고 하기엔 너무 황당한 선택지인데 이 윤석열이를 찍으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못 하셨나? 전 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은 한 번도 노동자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내내 물론 구수를 했다지만은 첫 직장 아닙니까? 검찰이 내내 영감님 소리 들어왔고 하는 짓거리 보니까 막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뭐 범죄를 조작하기도 하고 그런 짓거리를 해왔던 윤석열인데 그 윤석열이가 했던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상징적일 텐데 그 신정아 씨. 네. 신정아 맞아. 씨가 조사를 받다가 너무 검사가 무서워서 앉은 자리에서 오줌을. 그게 윤석열이야. 윤석열이야. 나는 윤대진 아닐까 싶었는데 윤석열이었대. 그죠? 우리 이현주 변호사 말씀은. 예. 또 그렇게 좀 화제가 되고 주목을 받는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또 큰 수사팀 같은 경우에는 그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는 모양이더라고. 매파가 윽박 지르면은 비둘기파가 막 어르고 달래고. 그게 당시 신정아 수사팀에 매파는 매파로. 윤석열이 윤대진이 이랬고 비둘기파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누구요? 김호수라고. 김호수요? 김호수. 검찰총장. 그렇지, 검찰총장. 어울리긴 하네요, 약간. 검찰 정상화 법안을 네네네. 그 반발해서 그만둔 검찰총장 김호수였어. 김호수가 어르고 달래고 윤석열이가 이러고. 갑자기 이거랑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유동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검사들이 검찰이 자신에게 이제 진심으로 대해줘서 제 마음이 동했다. 그런데 그것도 이래가지고 한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심이라는데 뭐 비둘기 아니었을까요 또? 이런저런 상상을 하게 되네요. 그 멘트까지 나온 거 보니까 시킨 것 같네 느낌에. 워낙에 사람들이 검찰을 믿질 않으니까 이게 증언을 조작한 선례가 있으니까 이번엔 믿게 하려고 그렇게 그것까지 훈련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의 뭐 매일매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거듭돼서 인터뷰를 또 하고 있잖아요. 유동규가.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러 이야기들이 그냥 좀 가감없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근데 여러 인터뷰하고 같이 한다. 야 이거 보면은 이게 너무나 확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시켜서 한 거라는 느낌 안 드세요? 네. 이제 검찰 수사 진행 상황을 이제 지켜봐야 되죠. 지금은 언론 보도가 쏠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정보가 너무 비대칭적이잖아. 한쪽에서만 계속 나오고 저쪽이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거 푸는 거고 유동규가 막 말을 하니까. 네. 근데 자세히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요. 뭔가 수사라든가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뭐 이런 없어요. 말이나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뭔가 섹시한 거는 많아요. 단독의 기사들 보면 거의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꽹가리 치면서 막 요란하게 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엽적인 단독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유흥주점에서 뭐 계속 밥을 샀는데 그게 뭐 뇌물이 아니냐 뭐 이런 단독도 있고 또 뭐 그런 식으로. 그거요. 자, 구속된 김용 부원장이 변호인을 통해서 전달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게 보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거대한 조작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차대한 대선에서 정치 자금을 요구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8억 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미 뭐 이런 말 안 하더라도 아니 이재명 이름으로 뭐 몇 분 만에 선거 자금이 다 모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거 후원금이 다 모였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아침에 열려가지고 오후쯤 가서 한번 넣어보겠다 했더니 뭐 이미 다 차버려가지고 넣을 수도 없었어. 한 푼도 후원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동규 등 그들의 진술 외에는 어떤 것도 없다. 검찰에서 김용을 구금시키려고 영장실질심사 때 PT를 오랜 시간 할 정도로 집요했다. 그럼에도 당당하게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유동규의 일방의 증언만 있을 뿐이에요. 유동규는 이재명 도지사 시절부터 이미 결별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 좀 구워 삶아가지고, 뭐, 증언 조작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남욱도 뭐 구워 삶는 모양이더만. 남욱이는 한나라당 출신입니다. 예, 아이고, 좋네, 구워 삶기. 예.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면 이것도 좀 지엽적인 부분 같은데, 남욱이 이야기하기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위해서 직원들한테 댓글을 지시했다. 근데 이거 이재명이? 네, 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선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얘기들은 너무 그냥 소소한 이야기들. 짜투리예요. 네. 그래서 이게 원래 지고 있는데 여론전을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건가? 처음에 저는 그 생각. 두 번째는 이게 뭔가 없어. 그러니까 이상의 뭔가 없을 수도 있겠다. 계속 그 주변 변두리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어서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집권했을 때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겠는가. 그러니까 윤석열이를 이 문재인 정부에서 당긴 자들 뭐 대우각성을 해야 됩니다. 한 번도 지금 한 명도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뭐 그 내부의 사정을 잘 안다는 사람도 있던데 윤석열, 한동훈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시겠지만은 누굽니까? 보곡국 얻어먹은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예. 아니 나는 누군가가 뭐 그런 얘기하대. 적진에 깊숙이 들어가는 바람에 적으로 몰렸다고. 좋아요. 좀 반가운 얘기입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적진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알았을 거 아니야. 많은 것을 알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전부터 김건희는 무속에 심취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미 다 열린공감TV가 다 까발려서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그때 나타나가지고 김건희는 오래 전부터 무속에 심취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이미 다 세상 사람이 다 알아버렸는데 그런 거 말고 본인만 알고 있는 가급적 치명적인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의 비위와 또 민낯을 제대로 밝히기 바랍니다. 그게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회복받는 길 아니겠어요? 특히 저는 이 부분 주목합니다. 한동훈 그 검언 유착 이야기 나왔을 때 한동훈이가 폰을 까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한동훈이 폰에는 뭐 한동훈의 검언 유착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 보고국 먹은 사람이. 그러더니 뭐 그 안에 있는 폰을 까면은 별건 수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 차원에서 지금 저러는 것이다.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어. 거리에서. 어디서 얘기했느냐. 아마티 호텔 맞은편 그 길을 걸으면서 한 얘기야 나한테. 4월 초쯤에. 근데 대략 요즘 또 제가 그게 뭔 건인지 의심되는 정황을 하나 발견했어요. 예. 한동훈 씨가 감추려고 하는 무언가가 이게 아닐까 싶은 부분이 있는데, 뭐 주진우 씨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보고. 예, 보고 드신 그분이 밝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렇게 그냥 음식까지 차려가지고 수저에 떠서 이런 꼬라지입니다. 빨리 밝히세요. 다 밝히시면 됩니다. 예.
아마 나 그다음부터는 날 디스를 안 해. 절대. 우리 시민의 편에 서서 정말 윤석열 이 집단 파도하는데 일조를 하면은 너 왜 씹습니까? 씹을 이유가 없지. 전혀 씹을 이유가 없지. 그래서 지금 아닌 척하면서 이 시민들 앞에 손짓하고 있는 이 양상이 좀 꼬라지가 너무 좀 역겹습니다. 한마디로. 예. 빨리 시민의 품으로 어서 어서.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로 마무리가 되는군요. 예,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집을 나. 제가 우리 무겁고 크기로. 왜 독실한 신자야? 우리 저 김묘성. 여기 교회잖아요, 지금. 그럼요. 김묘성 장군이 우리 교회 오면은 바로 권사 주려고. 권사. 찬양 인도도 또 했었거든요. 진짜 그것도 했었어? 와, 쭉. 대단하시다. 네. 예. 독실한 분이에요. 진실한 분이야, 사실. 왜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래. 낯설하고 막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박지희도 그랬어, 박지희도. 한 10년 전만 해도 뭐 그냥 귀에 뭘 듣고 있으면은 이동형이 딱 꽂아서 들어보니까 CCM이라는 거야. 네네, 또 저기 다시 싸이월드 이런 데다가는 뭐 성경 말씀을 프로필에다 걸어놓고 그랬다는 거야. 나도 한 번도 안 해봤던, 우와. 애를 망쳤어. 네. 환경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우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자, 그래, 우리 김효성 장군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네.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아실 텐데, 이번에 국감에서 전국 노래자랑 이야기하면서 대구 먼저 녹화해놓고 왜 하남을 먼저 방송을 했냐? 사과하세요. 라고 했던 그분인데, 그분이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또 논란이 있습니다. 지난 17일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KBS 특파원들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서 김희철 KBS 사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그 보도자료에는 KBS 4개 지국 소속의 특파원 5명의 이름의 성, 그리고 비위 행위 현황이 표로 정리되어 있었고 KBS 감사실이 이거 조사 중이다. 라는 문구를 넣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언론들은 이 자료를 인용해서 감사받고 있다더라라고 보도를 했죠. 그러자 KBS 보도본부는 이거 사실과 다르다.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공식 입장을 냈고. 감사실의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아예 제보도 받지 않고 감사실에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는데 약간 뒤섞여가지고 보도자료가 나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KBS 보도본부는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게 정정 보도를 요구했는데 그 사실이 아닌 내용을 좀 바로잡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 첫 번째, 특파원이 모 지국에 특파원이 자신의 아내를 지국 직원으로 채용해서 감사를 받고 있다라는 거를 제기를 했는데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니라.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아예 지국 직원으로 고용된 적이 없고. 아니 지국 직원이라 하면은 결국에는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건데 급여가 그렇게 쉽게 채용이 되나? 저게 만약에 저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도 이제 KBS를 예전에 취재를 해봤지 않습니까? 네. 수년 동안. 네. 저게 저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게 와이프를 올리잖아. 그 안에서 그 안에서 다 알아요. 네. 그럼 알지. 네. 그러니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거는 조사에서 이미 확인이 됐다. 그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느 한 특파원이 수당을 부풀리는 등 횡령 혐의가 있어서 감사 중이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는데 아예 이런 정황을 확인한 적도 없고 제보를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감사에 착수한 적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요것에 대한 질문은 서면 질의에 있지도 않았다. 묻지도 않은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자녀 교육비를 배우자와 이중으로 수령했다. 이거는 이제 감사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그리고 네 번째 다른 계약직 직원들의 특별 일당을 부풀렸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특파원 2명. 근데 요것에 대해서는 감사가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너무 부풀렸구만.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과 그 사실을 좀 섞은 것 같네. 이런 거예요. 홍 의원실이 3개 지국의 감사 결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KBS에 보낸 건 맞는데 그래서 KBS는 요구한 내용 중에 일부는 감사 중이다라고 답변을 보냈어요.
근데 홍의원실이 이 세계지국 플러스 해서, 세계지국 내용 플러스 사전 질의에도 포함되지 않은 곳까지 넣어서 4곳. 네. 그러니까 5명의 비위행위 감사 중. 네. 이라면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뒤섞여서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현장에서도 질문을 김희철 그 KBS 사장이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거긴 한데 지금 지적한 내용 중에 여기서 처음 보는 것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의원실의 잘못이고 여기 뭐 그렇긴 한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큰 문제는 이를 보도한 언론의 태도. 그러니까 이를 보도한 기사들의 대부분은 KBS에 확인 취재하지 않고 네. 반론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채 그냥 홍석준이가 말한 걸 그냥 그대로 자료를 그대로 네. 심지어 몇몇 매체는 아예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게 동남아 어느 지역의 뭐 특파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가 그 당사자가 뭐 반발을 했더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당사자가 KBS 방콕 지국 김 원장 특파원이 있는데 이 김 원장 기자가 미디어스와 통화를 했어요. 보니까 갑작스러운 보도에 오히려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회사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 코미디 같은 상황에 연출되기도 했다. 그리고 해당 기자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돌아온 내용이 질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더라. 라는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대로 썼을 뿐이다. 네. 그래서 홍석준이가 그렇게 보도자료 돌렸으면은 그대로 받아 실으면 다 끝나나? 아니 이게 진실을 추구해야지 왜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그 말을 쫓아다녀? 이게 국정감사를 좀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대부분 KBS 쪽에서 제보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부에서. 근데 제보라고 했어요. 제보를 극우 노조 이런 데서. 그러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감사실에서 제보가 갈 리는 없어요. 거기는 보안 규정 같은 게 있기 그치.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제보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질의 형식이 됐든 보도자료 형식이 됐든 뿌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몇 년 쌓이면은 노하우가 생겨요. 뻥튀기가 돼 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 작업 거쳐야 됩니다. 이건. 그렇죠. 그래서 이 김 원장 특파원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KBS 담당자들의 연락처까지 기자들한테 줬대요. 그런데도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KBS 보도본부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것을 요청을 했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 라고 강경하게 나온 거죠. 보니까 반론을 보도한 매체들이 뭐 데일리한 뉴시스, 미디어스, PD저널 정도고 미디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정말 사과를 올렸더라고요. 그래야지. 네, 이게 그 동남아 지역 특파원으로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썼는데 이를 바로잡고 사과드린다라고 아예 이만큼 다른 색깔로의 표현을 해서 기사를 게시한 걸 봤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를 이제 앞으로도 뭐 후배 기자가 됐든 누가 됐든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의원실이 보도자료라든가 질의자료 형식으로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해서 네. 그걸 그대로 인용하는 거는 조금 경계해야 돼요. 그렇죠. 정말 별의별 제보가 다 들어오거든요. 다 들어오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질의 형식으로 그게 담겼다면은 그거는 정말 확인 들어가야 돼요. 그 아주 허무맹랑한 제보가 그거 있잖아요. 돈다발. 네. 돈다발도 그거 제보였었잖아요. 박철민이? 네, 박철민도 제보였는데 그거 그대로 썼으면 정말 큰일 났을 뻔했죠.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대로 쓴 언론들 되게 많아요. 그게 오후에 막 사진까지 해가지고 네. 그래서 사진 보는 사람도 이게 뭐야? 누가 뇌물 전달하기 전에 자 뇌물 전달해야지 이렇게 쫙 써놓고 탁 찍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렇지. 예.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자료만 그냥 받아서 하다간 정말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보도가 이루어졌다. 그 예전에 그 김남국 의원이 이제 김용민 TV 나와서 했던 말이 그 경선 당시에 이제 수행 실장을 했잖아요. 네. 정말 농담 아니고 단 한 번도 밥을 산 일이 없대요. 누가요? 이재명. 그럼요. 후보가. 그래서 서울에서 한 얘기 아닐까? 아니, 서울에서 한 얘기는 아니지. 박찬대 의원님한테도 들었어요. 네. 돈을 진짜 안 냈다고. 왜냐면은 그 양반은 그 사방에서 감시하기 때문에 불법이 될 만한 일은 아예 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이 뭐 불법을 할 것이다, 그래서 부정비리를 할 것이다. 안 하는 건 애초부터 믿기 어려운 부분이 일생을 그렇게 감시를 당했고, 그래서 그런 말도 했잖아요.
살기 위해서 청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가 빈말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들여다보는데, 응? 그래서 저는 뭐 정말 그 도덕성에 있어서도 나를 이제 씹으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안 걸리려고. 살기 위해. 살기 위해 순결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페미들의 그. 욕이 나올 뻔했네. 살기 위해 순결할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유흥업소는 노래방도 안 갑니다. 예, 그래요. 유흥이란 게 없어, 유흥이란 게, 내 인생에. 난 진짜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술을 먹잖아. 그 다음에 노래방 가는 사람들을 난 아직까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전 노래방 안 간 지 한 10년 됐는데, 그때 이제 뭐 선배들이 가자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고 이랬는데. 노래 실력도 형편없는 사람들 노래를 왜 들어주나? 그게 아니라, 자, 우리 묘성 장군. 네. 술을 왜 먹습니까? 술 즐거우려고요. 즐겁고, 적당히 이게 취한 업되고. 기분일 때,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집에 가면 좋잖아. 근데, 그럴 때, 노래방을 가. 술 다 깨. 소리 빠락빠락 지르고. 일단 술을 먹고 노래방 가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데 일단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춤을 추고 놀기 때문에 누가 노래를 부르든 간에 저 혼자 벽 잡고 춤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 말이 좀 없네요. 죄송합니다.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군요. 노래방 가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나는 하지만 술을 안 춤은 먹으니까. 예, 술을 안 먹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는 그 예전에 그 밥을 많이 먹고 목이 여기까지 찼을 때 노래방을 꼭 갔습니다. 왜냐면 노래 한번 부르고 막 1시간 놀면은 소화되죠. 소화가 돼. 예, 소화를 위해서 가긴 합니다만. 노래방 가면 무슨 노래 부릅니까? 난 레퍼토리 많아요, 형님. 여자부터 시작해서. 난 이제 노래로 다 풀어요, 노래로. 서른도 노래도 잘 부르고. 예전에 선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회사 사람들하고 갔을 때 제가 꼭 불렀던 노래는 빗속의 여인. 누구 노래지? 잊지 못할. 그 노래. 김종배 형은 무슨 노래 불렀어요? 종바이 선배는 노래방 가는 걸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요? 네. 이것만 좋아하시고. 왠지 가시면은 가죽 잠바 입고 저쪽에서 이렇게 앉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죠. 자, 다음 노래. 비슷했어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참, 지금 검찰이 아주 그냥 이 망나니들이 들고 있는 칼로 막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데,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리얼미터 조사 월요일마다 나오잖아요. 네. 나는 지지율이 확 오를 줄 알았어. 지지층이 복원될 줄 알았는데, 그래봤자.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는 걸 보니까 이건 위기예요. 이거야말로 위기야. 그러니까 그 여당이 집권한 당이 그 초기에 막 뭔가 권력 행위를 했는데 지지율이 안 오른다. 그러면은 이거 진짜 위기인 거야. 중도층 다 떠났고 뭐 반대편은 말할 것도 없고. 예, 보십시오. 지금 지난주하고 다르지 않아.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잖아요. 거의 2분의 1 아니야, 지금 지지율이. 네. 저는 그래도 높긴. 윤 정부의 그 전략과 목표가 지지층 회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요? 저거라도 잡는다. 그쵸. 요 사람들만 데리고 간다. 이러면은 영감님이 아니라 영강남은 이길 수 있어. 그래서 한 30%만 잡아도. 저는 저기에서 더 떨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극으로 가고 있다. 근데 글쎄요. 극우라 하더라도 윤석열이가 이제 힘을 잃고 식물 정권이 돼버리면은 10% 날아가요. 20%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중도의 마음도 얻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이명박의 그 전략이었어요. 이명박은 17%까지 떨어졌어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뭐 45%까지 올라가고 그랬었거든요. 지지율이 복원됐다고, 회복됐다고.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래도 중도들한테는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쓴 부분이 있다고. 물론 반대편은 영원히 그냥 화해할 마음을 보이지 않았지만은 이 친구는 뭐 지멋대로 지금 완전히 골로 가고 있는데, 야, 이거 참. 뭐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기울어진 언론 환경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네, 윤석열이 간 얘기예요? 윤석열은 아니고요.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연병 떨고 있는 기울어진 언론안경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걸 홈페이지 새로 개설을 해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바로잡기에 이제 총력할 것이다. 코너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홈페이지에. 그것도 이름이 사이다예요.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사이다라고. 다는 뭐야? 다 이렇습니다. 네네네. 파이팅 아이고, 외쳐주려고. 고생 많이 하네. 고생 많이 하지만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우리 촛불 집회가 중요합니다. 시민들에게 니들이 아무리 이렇게 칼을 휘둘러도 우리는 전혀 동요하지 않는다. 너희는 아웃이다. 요 선언이 필요하고요. 더 많이, 더 절실하게, 더 뜨겁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조건은 민주당 의원들이 제발 이 촛불의 바다에 몸을 던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온 사람이 보니까 저기 김용민, 그리고 저 양이원영, 그 민영배, 그리고 황운하 네 사람이래. 예. 양이원영 의원도 나왔군요. 네, 네 사람. 네, 네 사람 외에도 뭐 지지하는 의원들은 있겠지만은 뭐 부담을 느끼는 의원들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저 박홍근 원내대표부터 시작해서 당 내에서부터 이야기가 아니 뭐 꼭 집회를 안 나와도 돼요. 다만 절대 다수의 시민들이 우리 편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좀 의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참 안타까운 게 오늘 아니 지금 한번 왔잖아. 그 압수수색하러. 그러면 당을 철통같이 지켜야지. 그 출근 당직자들에 끼어서 들어왔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지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당원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앞을 뭐 개방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그 틈에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무슨 찌질이들도 아니고. 당원조는 1층 아닙니까? 그 네. 2층, 3층도 마음대로 그렇죠. 올라갈 수 있고, 다닐 수 있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어떻게 안 되네요. 이제 지금 민주당은 그야말로 공성전을 벌이고 있다고 봅니다. 공성전이 뭡니까? 수성전이죠. 성을 지키는, 전쟁의 목표가 성을 지키는 거야. 적을 무찌르는 게 아니라 이 성을 지키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고 싸움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세를 퍼부어야 되는데 공세를 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이를 내쫓기 위해서는 박홍근부터 내쫓아야 되는 게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싸울 생각을 하질 않으니 말로만 그것도 요구하는 게 사과야 사과. 아니 사과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사과할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 좀 받을 만한 카드가 없다면은 못 받을 센 걸로 요구를 해야지. 사과할 친구들이에요? 사과하고 아직까지 사과를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 민주당한테 왜 굴복을 합니까? 바이든 자기 바이든이라고 얘기 안 했다고 아직까지 그러고 있는데. 저기 또 예산국회 때 또 질질 끌려다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민주당한테 이번 국감 때 티껍게 나왔던 놈들 예산 싹둑자를 하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 또 게다가 또 특검 얘기했잖아요. 대장동 특검 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도 관철해내지 못하면은 박홍근은 문 닫아야 돼. 정치를 아예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면목으로 정치를 해요? 예. 이재명 대표가 눈물을 흘렸다는 기사가 지금 뜨고 있네요. 아니 아침에 근데 글쎄요 그거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한 것 같은데 저는 4시간 조금 좀 그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 국면에서는 이 전략을 쓰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서는요 인격도 예의도 없어요. 내가 사느냐 네가 사느냐, 내가 죽느냐 네가 죽느냐 이거거든요. 여기서는 이게 필요한 전략이 아닌 것 같아요. 조롱의 기사가 되게 많네요. 조롱의. 그러니까 네. 싸워야 됩니다. 김혜영이가 지금 뭐 같은 민주당이면서 이렇게 뭐 역사에서 퇴장하라. 이러면 이게 군대라면은 총살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전쟁 벌이고 있는 와중에 지금 아군에다가 총질을 해. 아니 뭐 총살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 전혀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시고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쨌든 김혜영과는 이제 작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더 이상 그건 너무 많이 기회를 주고 너무 많이 힘을 실어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마무리할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우리 정상근 기자는 다음 주에 생일잔치 마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생일잔치.
자, 주말마다 또 저 촛불 집회 있으니까요, 여러분. 계속 촛불을 지킵시다. 그리고 11월 19일에 전국 총집결 촛불 집회 때 또 저희가 저널리즘 12월호를 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치는 쪽이 지는 겁니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힘차게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김효성 장군님 그리고 민동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